60페이지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질량이 800kg인 기름의 중량을 물어봤는데요. 자, 질량하고 중량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량이란 변하지 않는 것. 항상 일정한 값이 질량이죠. 중량은요? 중량이란 지구가 그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는 힘의 크기로 중량은 힘의 단위를 가지는 물체의 무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중량을 나타낼 때는 절대 단위로 나타내는 뉴턴이 있고요. 중력 단위로 나타내는 킬로그램 포스,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중량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게 중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몸무게는 질량이 아니고 뭐예요? 중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량은 W는 질량 곱하기 G가 중력 가속도죠. 그러면 질량을 계산하려면요. 중량을 중력 가속도로 나눠주면 뭐가 되는 겁니다. 질량이 되는 거죠. 질량은 변하지 않는 것. 물체에 따라서 일정한 값, 질량. 중력 가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 중량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질량이 800kg인 기름의 중량을 물어봤으니까요. 중량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죠. 자, 보시면 800kg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이죠. 그래서 단위만 보시면 800 곱하기 9.8은 7,840이고요. 단위가 어떻게 나옵니까? kg m/s 제곱이죠. 이 kg m/s 제곱을 뭐라고 해요? 뉴턴이라고 해요. 뉴턴은 절대 단위를 나타내요. 중력 단위로 가려면 요 킬로그램 자리가 뭐가 들어와야 돼요? 킬로그램 포스가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1kg 포스는 요 포스가 나타나는 게 중력 가속도예요. 9.8m/s 제곱이고. 1kg 포스라는 건 1kg 질량이 9.8m/s 제곱의 중력 가속도를 가질 때 이거를 1kg 포스라고 하고, 그러면 1 곱하기 9.8이니까 9.8kg m/s 제곱. 요 kg m/s 제곱을 뭐라고 한다고요? 뉴턴이라고. 그래서 1kg 포스가 9.8 뉴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1kg 포스가 9.8 kg m/s 제곱이니까요. 1kg은 어떻게 됩니까? kg만 놔두고 다 넘기면 되죠. 9.8분의 1 kg 포스 세크 제곱 퍼 미터가 되는 거예요. kg 자리에 이 값이 들어가면 kg은 절대 단위, kg 포스는요 중력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kg을 갖고 있는 단위에 kg 포스가 들어오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중력 단위. 그래서 우리 그 밀도로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단위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터 3승 킬로그램.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으로 나타내는 거는 밀도죠. 부피분의 질량. 절대 단위예요? 중력 단위예요? 절대 단위죠. 그러면 4도씨 물의 밀도가 얼마라고 해요? 1000kg 퍼 미터 3승. 이 1000이라고 말하는 거는 절대 단위의 밀도예요. 그럼 얘가 중력 단위의 밀도가 되려면 킬로그램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얘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1000 곱하기 9.8분의 1 kg 포스 세크 제곱 퍼 미터에 밀도는 부피가 여기 단위가 있잖아요. 미터 3승분의 1이 되니까 1000 나누기 9.8은 102죠. 단위가 kg 포스 세크 제곱 퍼 미터 몇 승? 4승. 이 값을 갖는 거는 밀도예요. 뭐의 밀도? 중력 단위. 4도씨 물의 중력 단위 밀도 값이.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1kg 포스가 나타내는 게 이 값이라는 거. 여기서는 지금 킬로뉴턴을 물어봤으니까 지금 요 단위가 뉴턴이잖아요. 얘가 킬로가 되려면 100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7,840 뉴턴이니까 7.84 킬로 뉴턴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중력 가속도 G가 9.0인 지점에서 측정한 물체의 무게가 뉴턴이래요. 자, 뉴턴은 질량이에요, 중량이에요?
뉴턴. 질량이, 중량이죠, 중량. 예, 절대 단위의 중량을 나타내죠. 자, 우선일 경우 이 물체의 질량은 물어봤죠, 거꾸로. 그러면, 자, 중량은 W는 mg에서, 자, m은요, 질량은 중량을 뭘로 나눠주시면 돼요? 중력 가속도로는. 그러면 200뉴턴은 9.8로 나눠요. 단위를 보자고요. 뉴턴이 갖는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질량, 중력 가속도는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없어져서 뭐만 남습니까? 킬로그램만 남죠. 그래서 중량이 200뉴턴일 때 중력 가속도가 9.0이면 그때 질량은 얼마가 된다? 22.22kg이 된다. 자, 3번. 최적이 3 큐빅미터인 어느 자, 기름에 대한 겁니다. 기름의 무게가 2400뉴턴일 때. 중량이죠. 네. 기름의 비중량. 자, 비중량이란 물체의 부피를 뭘로? 네. 중량을 부피로 나눠준 게 비중량이에요. 질량을 부피로 나눠준 것. 밀도죠. 네. 그래서 비중량이란 물체의 중량 W를 부피로 나눕니다. W는 중량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죠.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은 뭐가 돼요? 밀도죠. 그래서 감마, 비중량 감마는 로G가 나오는 거죠. 비중량 감마는 로G가. 얘가 지금 단위가 뉴턴 퍼 미터 3승이라는 건 요 밀도의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중력 가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게 뭐예요? 뉴턴이죠? 그래서 뉴턴 퍼 미터 3승이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비중량은 중량을 부피로 나눠준 거고요. 그래서 감마는 로지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비중량 감마는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 그 다음에 밀도는요. 밀도로는 질량을 부피로 나눠준 거다. 그 다음에 비중은 밀도비 또는 비중량비예요. 어떤 물체의 밀도를 4도씨 물의 밀도 얼마? 1000. 그 다음에 어떤 물체의 비중량을 감마는 로지인데 4도씨 물의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 이게 뭐가 된다? 네, 비중이 돼요. 그러니까 비중은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이 단위하고 이 단위가 서로 소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은 단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중값을 알고 있으면 그 물체의 밀도나 비중량을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계산하셔야 돼요? 얘는 항상 일정하죠. 4도씨 물의 밀도, 4도씨 물의 비중량은 항상 일정하잖아요. 얼마? 1000. 그러면 비중이 예를 들어서 수은의 비중이 13.6이라. 예? 즉 13.6이라는 건 수은의 밀도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수은의 비중이 13.6이라는 건 요 비중 S가 13.6, 그러니까 물의 밀도는 1000이잖아요. 그쵸? 얘가 13.6이 되려면 수은은 얼마라는 얘기야? 13,600이라는 얘기죠. 수은의 밀도는.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없어지니까 13.6만 나와. 비중이 주어지면 그 물체의 밀도나 비중량을 계산하실 줄 아셔야 돼요. 비중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이 비중은 액비중하고 증기비중이 있는데 고체나 액체의 비중은 4도씨 물과 비교를 하죠. 그 다음에 증기비중은 무게를 잴 수 없으니까 측정 기체의 분자량을 뭐랑? 공기의 분자량하고 비교를 해서 공기보다 가벼우면 대기 중에서 뜰 거고 공기보다 무거우면 가라앉는 거. CH4, 메탄. 분자량이 16이죠. 공기의 분자량은 29잖아요. 1보다 작으니까 뜨죠. 프로판 44인가요? 탄소가 3개, 수소가 8개니까 공기랑 비교해 1보다 크죠. 가라앉죠.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는 상온, 상압에서 기체죠. 네. 그래서 얘가 대기 중에 나오면은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44예요.
공기랑 비교를 했을 때 25. 1보다 크죠. 그래서 가라앉아. 그래서 질식소화를. 여기서는 비중량과 밀도와 비중을 물어봤으니까 자, 비중량은 부피분의 중량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량이 얼마를 줬어요? 24,000N을 줬어요. 그래서 부피가 3이니까 8,000Nm/m3이 나오겠죠. 얘는 지금 절대 단위예요? 중력 단위예요? 절대 단위죠. 중력 단위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중력 단위의 비중량은 kg 포스/m 3승이니까 뉴턴 자리에 뭐가 들어오면 돼요? kg 포스가 들어오면 돼요. 1kg 포스는 9.8 뉴턴이네요. 그러면 1 뉴턴은 9.8분의 1 kg 포스가 뉴턴 자리에다가 9.8로 들어오면 뭐가 바뀝니까? kg 포스로 바뀝니다. 그거는 중력 단위의 비중량입니다. 그러니까 비중량은 부피분의 중량. 중량을 나타내는 거는 절대 단위의 뉴턴과 중력 단위의 kg 포스가 있다. 뉴턴과 kg 포스와의 관계는 9.8.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밀도는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자, 감마는 아까 로지라 된다 그랬죠. 감마는 로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로는 감마를 G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감마는 얼마였습니까? 8,000Nm/m3이라는 거, 뉴턴은 kg/m/s 제곱이랑 똑같죠. 네? 뉴턴이. 그러니까 8,000kg/m/s 제곱에, 자, 뉴턴 m3은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력가 속도는 9.8m/s 제곱. 단위가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소거가 되고 소거되고 뭐만 남습니까? kg/m3만 남네요. 부피분의 질량. 이게 뭐예요? 밀도죠. 그래서 816.33kg/m3. 자, 그러면 얘는 밀도인데 kg을 나타냈으니까 얘는 절대 단위예요? 중력 단위예요? 절대 단위예요. 그러면 얘가 중력 단위의 밀도로 바꾸겠다. kg 자리에 뭐만 들어오면 됩니까? kg 포스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kg 포스가 들어오려면 1kg은 9.8분의 1kg 포스 세크 제곱퍼 미터니까 이 값이 여기에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뭘로 바뀐 겁니까? 이제 중력 단위의 밀도로 바뀌는 거예요. 자, 비중은 밀도비 또는 비중량비죠. 비중이란 밀도비 또는 비중량의 비. 지금 여기서 비중량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기름의 비중량이 얼마였어요? 8,000. 그거를 뭐해? 물의 비중량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단위가 뭡니까? Nm/m3이니까 물의 비중량도 Nm/m3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9,800이 되는 거죠. 왜? 1,000kg 포스 미터 3승은 비중량인데 물의 비중량인데 중력 단위의 비중량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절대 단위의 비중량을 갖고 있잖아요. 8,000이라는 게. 그러니까 물도 어떻게 단위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뭘로? 절대 단위로. 그리고 킬로그램 포스가 9.8 뉴턴이죠. 그러니까 1000에다가 9.8 곱하니까 9,800이. 만약에 밀도비로 하겠다. 그러면 816.33kg/m3을 4도씨 물의 밀도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게 비중이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1000kg/m3승. 이게 비중이에요. 나눠주면 얼마예요?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0.816. 비중량이 kg 포스/m3승으로 중력 단위로 주어지면 물도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kg 포스/m3승으로 바꿔. 단위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거 좀 우리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은 잘 생각을 해요. 근데 비중량을 할 때 비중량이 뭐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비중량은 부피분의 중량이다. 중량은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그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절대 단위가 있고 중력 단위가 있다. 그래서 절대 단위는 뉴턴을 쓰는 거고 중력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를 쓴다. 그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건 절대 단위니까 중력 단위로도 바꾸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뭐가 들어오면 된다고요? 킬로그램 포스 세크 제곱퍼 미터만 들어오는. 근데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킬로그램 세크 제곱퍼 미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9.8분의 1의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보시면 파스칼의 원리에 갑니다. 자, 파스칼의 원리는 수학기에 이용을 하죠. 적은 힘을 가해서 큰 힘을 들어올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수학기죠. 미용실에 있는 의자. 사람이 앉아 있는데 발로 살살 작은 힘만 가해도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그걸 떠올리잖아요. 그게 수학기. 적은 힘을 가해서 큰 힘을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작은 피스톤의 지름이 15mm고 큰 피스톤의 지름이 150mm. 여기에 큰 피스톤에 1000N의 중량. 자, 중량이라는 건 무게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중량을 나타내는 거는 절대 단위의 중량이 있고 중력 단위의 중량이 있고 절대 단위는 뉴턴을 쓰는 거고 중력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를 쓰는 거고 킬로그램 포스하고 뉴턴과는 9.8의 관계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작은 피스톤에는 얼마의 힘을 올리겠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스칼의 원리는 액체 일부의 힘을 가하여 압력을 증가시키면 액체 내의 모든 부분의 압력은 다 같이 증가하고 이 지점에서의 압력과 이 지점의 압력은 어떻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P1은 P2죠. 압력의 정의가 면적당 작용하는 힘, 이게 압력이죠. 그래서 압력을 절대 단위로 쓰면 뉴턴 퍼 제곱미터. 면적당 힘이죠. 힘을 나타내는 단위가 절대 단위가 있고 중력 단위가 있죠. 절대 단위일 때는 뉴턴을 쓰는 거예요. 중력 단위일 때는 킬로그램 포스를 쓰는 거죠. 이 뉴턴 퍼 제곱미터를 뭐라고 해요? 파스칼이라고. 이 파스칼은 절대 단위. 그러면 SI 단위는 절대 단위 중 MKS계를 쓰니까 어떤 거였어요? 킬로파스칼이 압력의 SI 단위라는 얘기죠. 압력이란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P1의 압력은 요 A1의 면적에다가 F1에 가해지는 힘 분의 그 다음에 P2의 압력은요 A2 면적에다가 F2 힘. 그랬을 때 뭘 구하는 문제예요? F1의 힘을 구하는. 즉 F1은 이 식에서 얘를 놔두고 넘기면 되니까 A2분의 A1입니다. 자, A는 단면적이죠. 그래서 지름이 얼마인? A2는 150mm의 단면적. 그러니까 지름이 주어졌을 때 단면적은 어떻게 되잖아요? 4분의 파이 D제곱이 돼. 그 다음에 A1은 15mm의 단면적이죠. 그래서 4분의 파이 D1의 제곱. 얘는 D2의 제곱이 되겠다. 그러면 4분의 파이는 서로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파이 D2의 제곱분의 D1의, 아니, 파이가 아니에요. 파이가 없어지죠. D2의 제곱분의 D1의 제곱. 곱하기 F2가. 자, 근데 요 D2, D1은 단위를 뭘로 맞춰주셔야 돼요? 미터로 맞춰주셔야 돼요. 왜요? 압력의 정의가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그래서 미터로 바꿔주죠. 그래서 0. 조금 D2가 여기죠. 150mm니까 미터로 바꾸려면 1000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0.15의 제곱. 그 다음에 D1은 15mm니까 1000으로 나눠주니까 0.015의 제곱. 곱하기 F2의 힘은 1000N이라고 그랬죠. 여기의 힘이. 얼마예요? 10N이 된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지름이 100mm인 파이프에 비중이 0.8인 뭐가? 기름이에요. 네. 기름의 비중이 얼마나 0.8. 즉 기름은 얘는 지금 기름은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액체죠. 예. 자, 액체의 비중은 뭐랑 비교한다고요? 밀도 아니 물과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가 0.8이라는 건 물보다 가볍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기름의 밀도는 어떻게 계산해요? 0.8에다가 비중에다가 4도씨 물의 밀도를 곱하면 4도씨 물의 밀도는 얼마니까? 1000이니까 기름의 밀도는 얼마예요? 800이 나옵니다. 평균 유속 4m/s로 흐를 때 기름의 질량 유량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유량에는 최적 유량, 질량 유량, 중량 유량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최적 유량에 나오는 단위가 m3/s. 그래서 최적 유량은 단면적에다가 유속을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지금 단면적이니까 단면적의 4분의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름의 단위가 뭘로 들어가야 돼요? 미터로 들어가야지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속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잖아요. 그래서 단위만 곱하면 얘는 제곱미터고 미터 퍼 세크니까 미터 3승 퍼 세크가 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 최적 유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질량유량은 갖는 단위가 kg/s죠. 그래서 이 질량유량은 최정유량에다가 뭐 곱해준 거? 밀도 곱해준 거. 질량유량 G라고 하면 단위만 보자고요. kg/s. 얘가 나와야 돼요. 어디에서? 미터 3승 per sec. 미터 3승 per sec가 최정유량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를 곱해줬더니 단위가 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갖고 있는 미터 3승이 여기에는 없죠. 그러니까 없어져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얘가 지금 분자에 있으니까 여기에는 분모로 와야 되겠네.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세크는 그대로 있으니까 놔두고 뭐가 없던 게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킬로그램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킬로그램이 이렇게 나와요. 즉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부피분의 질량 이게 뭐예요? 밀도죠. 그래서 질량유량은 최정유량 미터 3승 퍼 세크를 나타내는 거는 최정유량 Q라고 하죠. 최정유량 Q는 미터 3승 퍼 세크니까. 여기에다가 부피분의 질량이 뭐 밀도를 곱해주니까 무슨 유량이 된다? 질량유량이 된다. 질량유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퍼 세크다. 그러면 중량유량은요? 킬로그램 포스 퍼 세크니까 단위가 뭐가 나온대요? 최정유량에서 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자 중량유량을 W라고 하면 단위를 보니까 킬로그램 포스 세크네요. 어디서? 최정유량에서 어떤 걸 곱해줬더니 이 단위가 나왔어요. 지금 최정유량에 있는 미터 3승이 없어져야 되겠죠. 얘는 지금 최정유량의 분자값에 미터 3승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분모로 와야지 서로 소거가 돼서 없어지잖아요. 또 뭐가 나왔어요? 킬로그램 포스라는 게 나왔네. 네, 그러면 여기에 킬로그램 포스가 곱해집니다. 즉 부피분의 얘는 질량이 아니고 뭐예요? 킬로그램 포스라는 건 중량이죠. 중량. 부피분의 중량이 뭐였어요? 비중량이었죠. 부피분의 질량은 밀도, 부피분의 중량은 비중량. 그래서 최정유량에다가 비중량을 곱하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중량유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단위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최정유량은 미터 3승 퍼 세크, 질량유량은 킬로그램 퍼 세크, 그 다음에 중량유량은 킬로그램 포스 퍼 세크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질량유량을 물어봤으니까 최정유량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요? 밀도. 최정유량은 AV죠. 배관의 단면적에다가 유속. 지금 유속 주어졌죠. 그리고 G를 알고 있으니까 배관의 단면적 계산할 수 있죠. 4분의 파이 D제곱. D는 지름이 1000mm니까 미터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0으로 나눠주니까 0.1. 거기에 유속을 곱해준 건 이건 무슨 유량이에요? 최정유량. 근데 물어본 거는 질량유량으로 물어봤으니까 뭐가 곱해줘야 돼요? 밀도. 밀도인데 뭐의 밀도? 기름의 밀도죠. 여기서는 기름의 질량유량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의 밀도가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기름의 밀도가 안 주어졌는데 뭘 알고 있어요? 비중을 알고 있어요. 또 물의 밀도를 알고 있어. 그래서 기름의 밀도는 비중 곱하기 물의 밀도. 왜? 비중량은 밀도비 또는 비중량비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밀도를 계산한 거죠. 자, 6번. 안찌름이 20cm인 관에서 15cm인 관으로 중량유량이네요. 그러니까 단위를 보시면 100kg 포스 퍼 세크예요. 즉 중량유량은 최정유량에다가 뭐 곱한 거? 비중량 곱한 거죠. 물이 흐를 때 각 관에서의 평균 속도를 계산하시오. 그럼 이제 평균 속도 유속을 계산을 하려면요. 자, 최정유량에서 최정유량 Q는 A1, V1. 그러니까 Q는 최정유량은 배관의 단면적에다가 유속 곱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유속을 계산을 하려면 A분의 Q를 A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A는 배관의 단면적이니까 뭐만 알면 돼요? 지름만 알고 있으면 되죠. 여기 지금 지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V1을 계산을 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Q1 값을 알아야 되겠네요. 근데 Q1은 지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죠? 여기서 Q1은 무슨 유량이에요? 최정유량이에요.
그러면 중량 유량을 알고 있으면 최적 유량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최적 유량은 중량 유량을 뭘로 나눠줍니다. 비중량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지금 중량 유량이 100kg 포스/s니까 그거를 비중량인데 지금 단위가 얘가 없어져야 되겠죠? 킬로그램 포스가. 그러니까 물의 비중량이 갖는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로 들어와야 돼. 킬로그램 포스 미터 삼승. 그러니까 단위가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미터 삼승 퍼 세크만 남죠. 미터 삼승 퍼 세크가 무슨 유량이에요? 최적 유량이죠. 그래서 최적 유량을 계산해서 0.1. 그러면 여기서의 유량이 0.1이 돼요. 여기서의 유량 Q1이 0.1. 여기서 지름이 15cm인 유량의 Q2도 얼마예요? 0.1이죠.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게 뭐예요? 연속 방정식이죠. 질량 보존의 법칙. 얘도 0.1이에요. 그래서 이 배관에서는 단면적이 작아지더라도 유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게 뭐예요? 연속 방정식이죠. Q1은 20cm인 관의 유량 Q1과 15cm인 관의 유량 Q2는 같아. 그러면 최적 유량은 AV라고 그랬잖아요. 단면적에다가 유속. 자, Q1 유량이니까 A1, V1이 되겠죠. Q2는요. A2, V2가 되겠네. A1하고 V2는 알고 있죠, 지금. A1은 4분의 파이 D1의 제곱, A2는 4분의 파이 D2의 제곱. 얘가 일정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얘가 A1에서 A2로 단면적이 작아졌어요, 커졌어요? 작아졌죠? 네? 작아졌잖아요. 지름이 20에서 15cm로 작아졌다는 건 단면적이 작아지잖아요. 4분의 파이 D1의 제곱, 4분의 D2의 제곱. 얘가 작아졌는데 얘가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그러면 유속은 어떻게 된다? V2는 V1보다 빨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배관이 작아지는 데서는 유속이 그만큼 빨라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중량 유량에서 최적 유량을 계산을 하고 최적 유량을 알았으니까 이제 유속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V1은 Q1은 A1 V1에서 V1은 Q1을 A1으로 나눠줍니다. A1은 요 지점에서의 단면적이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 D1의 제곱. 그래서 파이 D1의 제곱분의 4가 넘어가니까 4Q1. 자, D는 얼마예요? 20cm를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미터로 바꿔주셔야 돼요. 100으로 나눠주니까 0.2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자, Q1 유량은 0.1. 이 0.1은 어디서 계산했어요? 중량 유량을 비중량으로 나눠서 최적 유량을 계산했습니다. 3.18. 그래서 V1 유속이 3.18입니다. 그 다음에 V2 유속은요? 요 배관이 지름이 15cm인 관의 유속 V2죠. 그래서 V2는 Q2를 A2로 하는데 Q2는 Q1하고 똑같다 그랬죠. 같은 배관에서는 배관의 단면적이 작아지더라도 유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게 연속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파이 D2의 제곱분의 4Q2. 자, Q2는 얼마예요? 0.1. 0.1이에요. 그 다음에 파이 D2는 지금 15cm. 여기가 지금 D2 지름이죠. 그래서 100으로 나눠주니까 0.15. 유속이 어떻게 됐어요? 빨라졌잖아요. V1보다 V2가 빨라졌어요. 전기에서는 우리 ohm의 법칙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I는 R분의 V. 그래서 V는 IR. 그 다음에 Q는 AV. 상당히 중요합니다. Q는 AV를 뭐라고 한다? 최적 유량이라고 한다. 여기에 밀도 로가 곱한 걸 질량 유량이라고. 비중량 감마가 곱해진 걸 중량 유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최적 유량은 단면적에다가 유속을 곱해준 게 최적 유량. 자, 7번 보시면 3지점에서의 배관이 지금 분기가 되죠. 지금 이쪽으로 유량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 대신에 뭐가 주어졌습니까? 요 배관의 지름과 유속이 주어졌죠. 그러면 뭘 계산할 수 있어요? 유량 계산할 수 있죠. 유량 Q는 AV니까. 요 A는 배관의 단면적. 배관의 단면적은 지름을 알고 있으면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1번 배관을 Q1이라고 하자고요. Q1. 자, Q1은
A1 곱하기 V1이 되겠다. 자, A1은 4분의 파이 D1의 제곱 곱하기 V1. V1은 여기 2m/s라고 주어졌네요. 자, D1은요, 200mm니까 이거를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미터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미리미터가 미터로 되려면 1000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1m는 1000mm니까.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뭘 물어본 겁니까? 이 3번 배관에 Q3하고 V3를 물어본 거예요. Q3를 계산하려면 A3 곱하기 V3가 하면 되죠. 자, A3는요. 지름이 여기 150mm라고 주어졌으니까 A3는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4분의 파이 D3의 제곱. 근데 뭘 알아야 돼요? V3를 알아야 되고. V3를 몰라요. 그 대신에 뭘 계산할 수 있어요? Q3를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의 유량은 분기되는 유량이 합과 같다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들어오는 유량을 Q1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나가는 걸 Q2라고 하고 이쪽으로 가는 걸 Q3라고 하면 Q1은 Q2 더하기 Q3잖아요. Q1 계산할 수 있죠. 왜? 단면적과 단면적과 유속 알고 있으니까. 지름과 유속을 알고 있으니까 Q1 유량 계산했어요. Q2 유량도요. 지름과 유속을 알고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Q3는 전체 유량에서 Q2로 가는 걸 빼면 Q3가 나오겠네요. Q3 계산했어요? 그러면 A3 알고 있으니까 V3 계산할 수 있죠. 그렇게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유량 Q3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Q3는 Q1은 Q2 더하기 Q3예요. Q1. 요 분기되기 전에 들어오는 유량 Q1은 나가는 유량의 합과 같다. 전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키르요프의 제1법칙. 임의 접속점 한 점에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그래서 Q1 유량, Q3는 Q1-Q2죠. 그럼 Q1 계산합니다. Q1은 A1, V1. A1은 4분의 파이 D1의 제곱. V1 주어졌죠. 계산하니까 0.063. 그 다음에 Q2는요, A2, V2예요. A2는 4분의 파이 D2의 제곱. V2. 다 주어졌잖아요.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0.024. Q1 알고 있고 Q2 알고 있어요. 그럼 Q3는 Q1-Q2. 자, 이 식은 여기서 나온 거죠. Q1은 Q2 더하기 Q3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Q2 계산했어요. Q3 계산했어요. 그럼 Q3 알고 있으니까 이제 뭐 계산할 수 있어요? V3 계산할 수 있죠. V3는 Q3를 A3로 나눠준 거. Q3는 여기서 계산한 값 0.039. 그 다음에 A3는 4분의 파이 D3의 제곱이에요. 요 V3 유속의 단위가 뭐예요? 미터/세크예요. 그 다음에 유량, Q3의 유량, 최종 유량의 단위가 미터 3승/세크죠. 즉 D제곱은 뭘로 나와야 돼요? D제곱의 단위가. 미터 제곱으로 나와야 되죠. 제곱했을 때 얘가 제곱미터로 나와야지만 서로 약분되고 미터/세크만 남잖아요. 자, 뒤에 나오는데 우리 토리첼리 정리해서 노즐 출구 또는 오리피스 출구에서의 유속 V는 루트 2G H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유속이니까 단위가 뭐예요? 미터/세크죠. 자, 얘는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단위 있죠. 중력과 속도니까 뭐예요? 미터/세크 제곱. 누트를 벗긴 단위가 미터/세크가 나오려면 누트 안의 단위는 제곱미터/세크 제곱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요 H가 단위가 갖는 게 뭐예요? 미터가 돼야 되겠죠. H가. 자, H 수도. 우리 압력은 감마 H라고 해요. 그러면 요 수도 H는 감마분의 P죠. 얘가 압력이 어떤 단위를 갖느냐에 따라서 비중량이 갖는 값이 중력 단위로 갖느냐 절대 단위로 갖느냐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압력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압력의 정의가 면적당 작용하는 힘, 이게 압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힘은 자, 압력 P는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이 힘을 나타내는 단위는 절대 단위하고 중력 단위가 있죠. 절대 단위는 뭘 써요? 뉴턴. 중력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자, 압력의 단위가 절대 단위 뉴턴 제곱미터일 때 이거는 지금 절대 단위죠.
또는 킬로그램 포스 제곱미터일 때 이거는요. 중력 단위잖아요. 얘가 갖는 단위가 뭘로 나와야 돼요? 미터로 나와야 되죠. 네? 수두니까 H니까. 얘가 지금 미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미터가 되기 위해서는 자 압력이 뉴턴 퍼 제곱미터로 주어지면 비중량의 단위가 뭘로 나와야 되니까 뉴턴 퍼 미터 3승으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물일 때는 얘가 얼마예요? 비중량이. 물이 비중량이 뉴턴을 가질 때는 9,80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9,800으로 나와요. 압력이 중력 단위인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미터이면 비중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3승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1000이 돼야 된다. 그래서 비중량은 식에서 봤을 때는 뭐 압력의 단위를 가지고 비중량 값을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압력의 단위로. 공식에서 보면 저 비중량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때 압력의 단위가 뭐냐 이걸. 그래서 요 미터를 뭐라고 해요? 수두라고 합니다. 요 P를 압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두는 압력을 비중량으로 나눠준 게 수두라. 우리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보면 감마분의 P 플러스 Z 플러스 2지분의 V 제곱이 자 얘는 지금 단위가 다 뭘로 나와요? 미터, 수두로 나오죠? 수두. 수두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압력이죠. 이때의 압력이 무슨 압? 정압이 정압. 이때의 압력이 낙차압이죠. 그 다음에 얘는요. 속도 수두를 나타내는 거죠. 속도 수두를 나타내는 게 무슨 압이에요? 동압이죠. 동압. 그래서 정압과 낙차압과 동압의 합을 항상 일정하다. 이게 베르누이 방정. 이것도 에너지로 나타내면 뉴턴 미터로 나타내면 되고. 그러면 얘가 지금 수두니까 압력으로 나타내려면 여기다가 뭐 하시면 돼요? 비중량을 다 곱해버리면 압력으로 나오겠죠? 여기다가 비중량 값을 다 곱해버리면 압력이 되는 거죠. 얘가 나타내는 값이 정압이라는 거. 대기압일 때는 정압이 얼마예요? 제로죠? 대기압일 때는 즉, 우리 그 배관에 보면 압력계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압력계에 전달되는 압은 무슨 압이다? 정압이든. 정압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압이라는 거는 공기가 누르는 압. 이게 대기압이죠. 우리가 현재 지금 느끼고 있는 압. 그래서 펌프가 운전을 안 했을 때는 압력계에 전달되는 압은 뭐만 존재하는 겁니다. 대기압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압력계 눈금이 얼마를 지시해요? 0을 지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마분의 P가 요때 P의 압력이 대기압이라는 건 그때 정압이 0이다 해서 0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타나는 게 정압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칠 7번은 그렇게 푸시면 되고. 자, 8번이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이네요. 베르누이 방정식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식을 이제 수두로 나타낼 때는 감마분의 P 플러스 Z 플러스 2지분의 V지분. 그래서 감마분의 P를 압력 수두인데 그때의 압력을 정압이라고 합니다. 정압이에요. 그 다음에 위치 수두, 낙차 수두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2지분의 V제곱을 속도 수두. 그래서 이 식으로 나올 때, 자, 수두라는 거는 물 1kg 포스가 가지는 에너지를 물기둥의 높이로 나타낸 값, 이게 수두의 정의거든요. 즉, 미터로 나타낸 거예요. 즉, 얘가 갖는 단위는 뭐다? 미터라는 얘기예요. 얘가 갖는 단위도 미터, 얘가 갖는 단위도 미터가 됩니다. 자, 얘는 보자고요. 압력이니까 뉴턴 퍼 제곱미터라고 하면 비중량의 단위가 뭐가 돼야 돼요? 뉴턴 퍼 미터 3승. 비중량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피분의 중량. 응? 중량인데 중량을 나타내는 거는 절대 단위인 뉴턴이 있고 중력 단위인 킬로그램 포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압력의 단위가 중력 단위인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미터로 주어지면 비중량의 단위도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3승이 돼야지만 서로 약분돼서 뭐만 나와요? 미터만 나오죠. 얘도 미터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요. 2지분의 V제곱은 V는 뭐예요?
유속이죠. 유속을 제곱했으니까 제곱미터 퍼 세크 제곱이잖아요. 중력과 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단위가 소거되고 뭐만 남아요? 미터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다 단위가 뭘로 나온다? 미터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죠. 그때 얘가 지시하는 압을 무슨 압이라고 한다? 정압이라고 한다. 얘는 낙차, 얘는요. 동압, 속도 수두가 반영돼요. 그래서 같은 배관에서는 기준점을 봤을 때 이 지점과 이 지점에 뭐가 같아요? 낙차압은 같죠? 그러니까 Z1, Z2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준점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동일 배관에서는 뭐만 존재합니까? 정압과 동압만 존재를 하죠. 그래서 정압과 동압을 합쳐서 무슨 압이라고 한다? 전압이라고 한다. 또는 정체압이라고 합니다. 정체압. S를 써가지고 정체압. 정체압을 구하라는 거는 동압과 정압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전압을 구하라는 것도 동압과 전압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P 압력의 단위가 kg 포스퍼 제곱미터니까 비중량의 단위가 뭐가 들어와야 돼요? kg 포스퍼 미터 3승이 돼요. 그러면 물의 비중량 kg 포스퍼 미터 3승을 가지려면 얼마여야 돼요? 1000이죠? 왜 얘가 1000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비중량 감마는 로지라 그랬죠? 로지라 그랬죠? 그럼 얘가 1000kg 퍼 미터 3승 중력과 속도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면 9,800 kg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뭐였어요? 뉴턴이었죠? 뉴턴 퍼 미터 3승이니까 얘는 9,800 뉴턴 퍼 미터 3승이네. 근데 얘가 만약에 kg 포스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 자리에다가 9.8분의 1이 들어보면 되겠죠? 네? 1뉴턴은 자, 비중량의 단위가 뉴턴 퍼 미터 3승을 가질 때는 그 물의 비중량 값이 9,8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비중량의 단위가 뭘 가져야 돼요?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3승을 가질 때는 뉴턴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킬로그램 포스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원래 9,800 뉴턴 퍼 미터 3승에 뉴턴 자리에 킬로그램 포스가 들어오려면 1kg 포스는 9.8 뉴턴이니까 1뉴턴은 9.8분의 1 kg 포스가 되겠네요. 그쵸? 얘 자리에다가 9.8이 들어오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가질 때는. 1000이라는 얘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간단하고요. 요렇게 계산하시면, 자, 이 물의 밀도니까 1000kg per 미터 3승 곱하기 9.8 미터 per 세크 제곱이. 1000 곱하기 9.8이니까. 1000 곱하기 9.8에 얘가 지금 절대 단위죠. 근데 비중량이 지금 뭘 물어봐요? 킬로그램 포스 중력 단위를 물어보죠. 이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중력 단위가 들어와야 된다. 네? 중력 단위가 들어오려면 1kg은 9.8분의 1 kg 포스 세크 제곱 퍼 미터 이게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9.8분의 1 이 자리에다가 킬로그램 포스 세크 제곱 미터 곱하기 미터 3승은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9.8 이거 없어지죠? 그 다음에 세크 제곱 없어지죠? 미터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킬로그램 퍼 미터 3승만 남네. 그러니까 1000 나오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하면 조금 복잡하죠? 아까 그래서 9.800 뉴턴 퍼 미터 3승에다가 뉴턴 대신에 9.8분의 1 들어오는 게 더 간단하죠. 똑같은 값이에요, 원래. 그래서 압력의 단위에 따라서 비중량 값이 달라지더라. 얘가 킬로그램 포스가 되려면 물일 때는 1000이에요. 뉴턴일 때는 9,800. 꼭 기억해 두시고. 유속이고 중력과 속도. 총 수두는 압력 수두, 속도 수두, 위치 수두의 합을 총 수두라고.
그래서 베르노이 방정식 적용 조건이고, 자, 1지점과 2지점에 베르노이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 자, 1지점은 감마분의 P1 플러스 Z1 플러스 2지분의 V1 제곱. 자, 2지점은요, 감마분의 P2 플러스 2지, Z2 플러스 2지분의 V2 제곱. 그래서 얘의 압력이 무슨 합이라고요? 정압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 지점이 여기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대기압이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요, 배관 속에, 자, 정압이라는 건 배관 내에서 유체가 흘러갈 때 관벽에 부딪히는 압이 이게 정압이에요. 속도수들을 반영한 압, 이게 동압이 되는 거예요. 얘와 얘를 합한 게 전압이 되는 거예요. 정치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 8번을 보시면 직경 400mm인 배관에 직경이 75mm이고 속도계수가 됩니다. 근데 지금 뭘 물어본 겁니까? 유속을 물어봤죠? 네, 이 유속은 속도계수가 주어졌다는 건 실제 유속을 물어본 겁니다. 실제 유속. 그래서 노즐 출구에서의 유속, 속도계수가 주어졌을 때는 이론 유속에다가 속도계수를 곱해준 거예요. 얘가 없으면, 속도계수가 없으면 그냥 이론 유속을 물어보는. 실제 유량. 우리 저기 보시면은 옥내소화전 노즐에서의 유량 Q는 0.653 D자승 루트 10P로 계산하죠. 자, 이 식은 실제 유량이에요. 즉 유량계수 99%를 적용한 거. 얘는 어떻게 되냐? 0.6597 D자승 루트 10P 공식 유도를 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뒤에 나와요. 이 공식은 Q는 AV에서 A는 4분의 파이 D제곱이니까 D값을 빼내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유도를 하면 이 값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99%의 유량계수 또는 속도계수를 적용은. 원래 유량계수는 속도계수에다가 수축계수를 곱한 게 유량계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면 속도계수라고 또 좀 나와 있고 99%를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값에다가 0.99를 곱하니까 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속도계수나 유량계수가 주어졌다는 건 실제 속도냐, 실제 유량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값에다가 그 속도계수하고 또는 유량계수를 곱한 거, 그걸 물어보는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자, 이거 보시고 관의 압력 수두가 6m라는 건 자, 여기 배관 안에 있는 압력 수두니까요. 즉 압력 수두라는 거는 압력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비중량으로 나눠준 게 수두죠. 자, 압력 P는 감마 H라고 해요. H는 감마분의 P죠. 얘가 수두를 나타내는 거죠. 즉 압력을 뭘로 나눠준 겁니까?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예요. 배관의 압력 수두. 저 1지점은 지금 배관 내죠. 2지점은요. 배관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6m라는 건 감마분의 P1이 6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노즐 출구 해속 V2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먼저 뭘 계산해야 됩니까? 이론 유속을 계산. 여기 속도 계수는 여기 주어졌으니까 이론 유속을 알아야지만 거기에다가 속도 계수를 곱해서 실제 유속을 계산을 하라는 문제거든요. 속도 계수가 주어진 거. 그러면 이제 이론 유속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과 이 지점에 뭘 적용해요? 베르노이 방정식을 적용하죠. 그래서 1지점과 2지점에 베르노이 방정식을 적용하면 자 1지점은 감마분의 P1 플러스 Z1 플러스 2지분의 V1 제곱 2지점은요 감마분의 P2 플러스 Z2 플러스 2지분의 V 제곱. 자 그러면 여기서 감마분의 P1은 400mm 배관의 압력 수두가 6m라고 했죠. 즉 압력 수두가 6m라는 건 압력을 비중량으로 나눈 값이 6m라는 얘기니까 감마분의 P1이 6m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준점을 봤을 때 Z1, 이 지점의 위치 에너지하고 이 지점의 위치 에너지는 어때요? 같죠? 같은 부분을 지금 적용을 하는 거여야 되잖아. 같은 위치를. 그러니까 Z1하고 Z2가 같아요. 그래서 없어지는 거죠.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 다음에 P2는요. 여기서의 압력이죠. 압인데 무슨 압? 대기압이잖아요. 대기압일 때는 얘네들이 나타나는 압은 무슨 압이라 그랬어요? 정압이라 그랬어요. 대기압일 때 정압은 제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P2가 제로가 되는.
그다음에 중력가속도 G는 9.8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얘하고 얘는 없어지고 V1은 얘가 없어지죠. 제로니까. 그러니까 좌변은 뭐만 났습니까? 감마분의 P1. 감마분의 P1은 6. 그 다음에 2지분의 V1 제곱. 그 다음에 이쪽은요. 얘는 0이니까 없어지고 Z2 서로 소거됐죠. 2지분의 V2 제곱. 뭘 계산해야 돼요? V2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V2의 유속이라는 건 여기서의 유속을 지금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 그럼 V2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양변에 여기가 지금 분모 분자에 2지가 있으니까 만약에 얘가 없으면은 2지 서로는 소거가 되죠. 근데 여기 6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좌변과 우변에 다 2지를 곱해줘. 그러면 좌변은 12지가 되죠. 그리고 얘는 2지가 없어지니까 V1 제곱만. 그리고 V2 제곱. 뭘 계산해야 돼요? 이 식에서. V2를 계산해야 되죠. 근데 뭐가 있어요, 지금? V1이 있네. V1을 없애야 되겠죠. 네? V1을 뭐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V2에 대해서 정리해요. 그래서 V1을 계산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 V2에 대해서 이제 방정식이 생기는 2차 방정식은 아니죠. V2에 대해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V1을 V2로 바꾸려면 뭘 써야 돼요? 연속 방정식. 요 지점에서의 유량 Q1과 이 지점의 유량 Q2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일정하다. 이게 연속 방정식이죠. 그래서 Q1은 A1, V1, Q2는 A2, V2인데 V1을 없애야 되죠? V1을 뭐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요? V2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V1 자리에다가 V2로 정리한 값을 집어넣으면 이제 다 V2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A1, V1은 A2, V2가 돼서 V1을 놔두고 넘기면 A1분의 A2, V2가 되죠. 자, A1은 4분의 파이 D1의 제곱, A2는요. 4분의 파이 D2의 제곱이니까 D1분의 D2의 제곱의 V2가 되겠네요. 자, D1은 여기죠. D1이 여기잖아요. 네, 몇 미리? 400mm니까 1000으로 나누니까 0.4. 여기는요. 75mm. 1000으로 나누니까 0.075. 이거의 제곱이 얼마다? 0.035가 나옵니다. 즉 V1은 0.035 V2의 제곱이 되는 거죠. V2죠. V2. V1이 V2에 대해서 정리한 거니까 0.035 V2가 되는 거죠. 그래서 V1을 계산한 거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V2의 제곱은 12G 플러스 V1의 제곱이니까 V1은 얼마였어요? 0.035 V2였으니까 자 V2의 제곱은 12 곱하기 G는 중력가속도 9.8 V1의 제곱을 하셔야 되죠. 왜? V1의 제곱이니까. V1은 뭐였어요? 0.035 V2가 V1이었죠? 이거의 제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V2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자 얘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B의 제곱은 각각의 제곱을 한 다음에 곱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 얘랑은 틀려요. 그러니까 0.035의 제곱 곱하기 V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자 V2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이렇게 넘어온 거네요. 넘어오니까 V2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X가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0.035의 제곱 곱하기 V2의 제곱이 얼마가 돼요? 12 곱하기 9.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V2, V2가 있으니까 묶어요. V2로. 그러면 여기는 V2가 나갔으니까 1만 남죠. 그 다음에 얘는 0.035의 제곱이 된 게 12.5. 그래서 좌변과 어떻게 이제 V2를 계산해야 되니까 V2만 놔두고 넘겨요. 일로. 그러면 V2 제곱은 1-0.035 제곱분의 12 곱하기 9.8. V2의 제곱을 구하는 게 아니고 V2를 구해야 되니까 좌변과 우변을 어떻게 해요? 루트를 씌워주죠. 그러면 얘는 서로 소거가 돼서 V2만 남죠. 결론적으로 V2 값은 이 값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V2가 뭐예요? 여기 출구에서의 유속 V2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랑 뭐를 적용했어요? 베르누이 방정식하고 연속 방정식. 연속 방정식 적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V1이냐 V2냐 이걸로 하죠. 그래야지 만약에 V1을 구해야 되면 V2를 V1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구하려고 하는 거는 V1이 아니고 V2니까 V1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속 방정식에서 V1을 뭘로 정리한 겁니까? V2로 정리를 한 거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파이프 내에 물의 속도가 9.8m/s고요. 압력이 147kPa이래요. 이 파이프가 기준면으로부터 3m 위에 있는 경우 전수두를 물어봤어요. 전수두는 압력수두, 위치수두, 속도수두의 합이죠. 자, 압력수두는 감마분의 P, 위치수두는요 Z, 속도수두는 2지분의 V제곱. 자, 이때 압력 P가 무슨 압? 정압. 압력이 얼마? 147kPa. 그러면은 이제 압력 수두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압력이 지금 147kPa이라는 건 147 곱하기, 자, 킬로는요, 10의 3승. 파스칼이 나타내는 거는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압력의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니까 지금 얘가 미터로 나오려면 비중량의 단위가 뉴턴 퍼 미터 3승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미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비중량이 지금 뭐예요? 지금 물이죠? 우리 지금 물에 대해서 지금 풀고 있으니까 물의 비중량 값은 물의 비중량의 단위가 뉴턴 퍼 미터 3승인 절대 단위를 가질 때는 얼마? 9,800.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3승인 중력 단위를 가질 때는 1,000. 그래서 이 비중량 값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뭐에 의해서? 압력의 단위에 의해서 그 값이 결정이 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지금 9,800으로 나눠준 거죠. 10의 3승을 해준 이유는 킬로기 때문에 10의 3승을 해준 거고. 그래서 15m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수두는 기준면에서부터 3m에 떠 있다고 했으니까 3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속도수두는요, 2지분의 V제곱. 이게 지금 미터로 나왔죠? 아까 제가 단위 설명해 드릴 때. V는 제곱미터 퍼 세크 제곱이잖아요. V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G는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바로 단위가 소거가 돼서 뭐만 나왔어요? 바로 미터만 나왔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이 갖는 단위가 다 뭐라고요? 미터로 나와야 된다는 거. 미터. 꼭 기억해도 미터. 미터로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압력이 147kPa이 아니고 147kg 포스퍼 이렇게 나왔어. 제곱센티미터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미터로 바꿔주시면 되죠. 어떻게? 10의 4승을 곱하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그러고 비중량 값은 얼마로 보면 됩니까? 1000으로 보면 되죠. 1000. 뭘로 나오면 돼요? 얘가 다 미터만 나와. 미터. 그래서 각각 계산해가지고 다 더한 게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22.9m 전수두. 지면으로부터 수평 상태인 공기의 수송간에 이번에는 뭘로 주어졌습니까? 지름이 아닌 단면적으로 주어졌네요. 단면적이 0.68제곱미터에서 0.18제곱미터로 감소하고 있다. 0.68kg 포스퍼세크의 자 유량인데 무슨 유량이에요? 중량 유량이죠. 킬로그램 포스니까 중량 유량으로 공기가 이동할 때 감소되는 압력은 몇 파스칼이냐 하고 물었네. 압력으로 물어봤는데 파스칼로 물어봤어. 단 공기의 비중량은 1.23kg 포스퍼미터 3승이고 배관 내 손실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 감소되는 압력이니까 P1 마이너스 P2.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시죠. 여기에 단면적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0.68 지름이 아니고 단면적. 여기가 0.18. 그러면 이 지점과 이 지점에 뭘 적용하는 거야?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 같은 기준점에 어떤 기준점에서 같은 높이에다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해야지. 얘는 여기다가 적용하고 얘는 여기다가 적용하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같은 높이에 적용. 그러니까 이제 식을 써보면은
감마분의 P1 플러스 Z1 플러스 2지분의 V1의 제곱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Z2 플러스 2지분의 V2의 제곱인데 얘하고 얘만 없어지겠죠. 그렇죠? 배가 내니까 P1, P2는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얘를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뭐가 돼요? 감마분의 P1-2지분의 V1이 넘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2지분의 V2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 뭘 구하라고요? P1-P2. 그러니까 양변을 비중량 감마로 곱하시면 좌변은 뭐만 남습니까? P1-P2만. 근데 지금 얘가 압력의 단위를 물어봤는데 뭘로 물어봤어요? 뉴턴 퍼 제곱미터 파스칼로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비중량 값은 뭘로 주어졌습니까?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3승이 돼. 그러면 이제 얘가 갖는 단위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응? 얘는 지금 유속의 제곱이니까 단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뭐만 남아요? 제곱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남고 얘는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얘가 갖는 단위는 미터죠. 뭐가 돼요?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가 되죠. 근데 원하는 단위는 뭐예요? 뉴턴 퍼 제곱미터잖아요. 킬로그램 포스가 뉴턴이 되려면은 9.8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9.8을 곱해줬죠. 이해되세요? 네. 나머지는 뭐 다 이대로 이식을 만들어서 V2 유속 주어졌죠? 안 주어졌네? 중량유량을 가지고 V1, V2를 개선을 해줘야 되겠네요. 중량유량을 뭘로 바꿔서? 최정유량으로 바꿔서 최정유량을 알면 V1, V2를 계산했죠. 우리 앞에서 해본 것처럼. 그래서 V1, V2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중량유량이 주어졌으니까 최정유량을 계산해서 V1, V2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P1-P2를 계산해야 되니까 좌변과 우변에 감마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얘가 갖는 단위가 파스칼로 물어봤으니까 요 비중량이 근데 주어진 게 뉴턴 퍼 미터 3승으로 주어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뭘로 주어졌어요?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미터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얘가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3승으로 주어졌죠. 그리고 얘가 갖는 단위가 미터였으니까 뭐만 남아요? 단위가 얘가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미터가 남으니까 그거를 뭘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뉴턴 퍼 미터 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되니까 9.8을 곱해준 거죠. 그래야지만 얘가 이제 갖는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왜 곱해줬는지, 왜 나눠줬는지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10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